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보아왔다. 아침에는 모두가 의욕에 차 있었지만 저녁이 되면 그 의욕은 사라지고 피로와 후회의 그림자가 얼굴에 드리워졌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다. 사람의 진짜 수준은 아침이 아니라 저녁에 드러난다는 사실이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했는가는 중요하지만 하루를 어떻게 끝맺는가는 그 사람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저녁은 거울이다. 그리고 그 거울 앞에서 자신을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이 내일을 바꾼다. 젊은 시절 나는 하루 종일 현장에서 먼지와 소음에 뒤덮인 채 일했다. 몸은 지쳐 있었고 손은 늘 거칠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아무리 피곤해도 책상 앞에 앉았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하루의 끝은 내 삶을 다시 쓰는 시간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나는 그날의 일을 기록하며 묻곤 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놓쳤는가? 어떤 실수가 있었고 그 실수는 왜 생겼는가? 사람들은 왜 당신은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기억은 흐려지지만 기록은 남고 기록은 결국 지혜가 된다는 것을. 하루는 전쟁이고 저녁은 그 전쟁의 보고서다. 장군이 전장을 돌아보지 않으면 다음 전투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듯 우리도 하루를 복귀하지 않으면 인생에서 같은 함정을 수없이 밟는다. 나는 그 단순한 원칙을 평생 지켰다. 하루를 치르고 난 저녁이야말로 나를 성장시키는 유일한 시간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나는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사업을 막 시작한 초창기였기에 그 사고는 치명적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밤 나는 감정을 내려놓고 조용히 일지를 펼쳤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다. 오늘의 사고는 내 판단이 늦었기 때문이다. 현장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나의 책임이다. 이 한 문장을 쓰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그 문장은 나를 완전히 바꾸었다. 다음날 그 기록을 직원들과 공유했고 우리는 실수를 숨기지 않고 분석하는 문화를 만들었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저녁의 기록은 단순히 일을 정리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 자신을 단련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를 그냥 흘려보낸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TV를 켜고 술 한 잔으로 자신을 위로하며 그날의 실수와 배움을 잊어버린다. 그러나 부자는 저녁에 자신을 마주한다. 오늘 무엇을 배웠는가? 어디에서 시간을 낭비했는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하루를 완성시키고 인생의 방향을 잡아준다. 나는 저녁 시간을 신성하게 여겼다. 누구의 방해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 시간에 나는 감정의 매듭을 풀고 생각의 먼지를 털어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수고했다. 그러나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를 이겼는가? 이 질문이 나를 게으름에서 멀어지게 만들었고 매일 조금씩 성장하도록 이끌었다. 해외 출장 중 낯선 호텔방에서 혼자 노트를 펼쳤던 날도 있었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나는 그날의 회의 내용, 고객의 반응, 내가 느낀 불안과 희망을 모두 기록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문장을 남겼다. 이 경험은 언젠가 나를 더 큰 길로 이끌 것이다. 몇 년 후 그 기록은 실제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여는 발판이 되었다. 배움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통해 축적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묻는다.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한다. 성공은 하루의 끝에서 결정된다. 아침의 다짐보다 저녁의 반성이 더 중요하다. 아침은 누구나 다짐할 수 있지만 저녁은 단단한 사람만이 자신을 마주할 수 있다. 나는 저녁마다 어제의 나를 이길 수 있었는지 평가했다.
그리고 그 작은 승리가 쌓여 인생의 큰 차이를 만들었다. 저녁은 단순한 하루의 끝이 아니다. 저녁은 내일의 시작이다. 오늘을 기록하는 순간 내일의 방향이 정해지고 하루의 실수가 희미한 후회가 아니라 명확한 교훈으로 바뀐다. 나는 항상 믿어왔다. 가난한 사람은 피곤하다고 눕지만 부자는 피곤하다고 생각한다. 피로 속에서도 펜을 들면 그날은 헛되지 않다. 여러분에게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다. 당신은 오늘의 저녁을 어떻게 맞이했는가? 그리고 내일을 바꿀 단 한 줄의 기록을 남길 준비가 되었는가?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기록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그렇지 않다. 기록은 시작일 뿐이다. 그 다음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다음 부분에서 이야기하겠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기록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러나 나는 평생을 살며 단 하나의 진실을 배웠다. 인간의 기억은 배신하지만 기록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젊은 시절부터 하루를 마칠 때마다 반드시 펜을 들었다. 오늘 벌어진 일을 사실 그대로 적고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는 것. 이것이 내가 가난에서 벗어난 두 번째 힘이었다. 기억은 감정에 흔들리지만 기록은 냉정하다. 감정은 사건을 왜곡하지만 기록은 진실을 남긴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잘못을 기억한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하루만 지나도 기억은 흐려지고 일주일이 지나면 이유가 희미해지며 한 달이 지나면 책임이 사라진다. 그래서 나는 늘 경계했다. 기억에 기대는 삶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어느 날 나는 현장에서 큰 손실을 겪었다. 자재 수급이 늦어지고 일정은 엉켰고 직원들은 서로를 탓했다. 모두가 혼란스러워했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일지를 펴고 이렇게 적었다. 오늘의 혼란은 나의 관리 부재에서 시작되었다. 책임의 중심에 서지 못한 나의 실수였다. 그 한 문장이 회사를 살렸다. 왜냐하면 기록을 통해 나는 문제의 뿌리를 정확히 보았기 때문이다. 문제를 감정으로 보면 분노가 남지만 기록으로 보면 해법이 보인다. 사람들은 기록을 어렵게 생각한다.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기록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나는 평생 단 3가지를 적었다. 첫째, 오늘 잘한 것 하나. 둘째, 오늘 잘못한 것 하나. 셋째, 내일 반드시 고쳐야 할 것 하나. 이 3가지면 충분했다. 이 단순한 규율이 나를 매일 조금씩 성장시켰고 작은 성장들이 쌓여 큰 도약이 되었다. 젊은 시절 나는 배움의 기회가 많지 않았다.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책도 구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나는 깨달았다. 기록은 가장 싸고 가장 강한 공부라는 사실을. 책이 없어도 실패는 있었다. 스승이 없어도 경험은 있었다. 나는 그 경험들을 기록하며 배웠다. 어떤 판단이 틀렸는가? 어떤 상황에서 흔들렸는가? 어떤 사람이 도움을 주었는가? 이 질문을 적는 순간 하루는 교과서가 되었다. 정주영 회장은 늘 말했다고 한다. 적지 않으면 다음 전쟁에서 똑같이 패한다. 나는 그 말을 깊이 이해했다. 사업은 전쟁과 같고 현장은 전장과 같다. 전쟁에서 이기고 싶다면 전투 후 반드시 복귀해야 한다. 기록은 그 복귀의 도구다. 어느 날 나는 해외 사업을 준비하던 시절의 노트를 다시 읽었다. 그 안에는 당시엔 보잘것없어 보였던 생각 하나가 적혀 있었다. 새로운 지역에서 자재 조달 방식 개선 필요. 몇 년 뒤 그 작은 메모가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핵심 전략이 되었다. 기록은 미래를 예견하는 도구가 아니다. 그러나 기록은 미래의 위기를 막는 도구다. 기록을 쌓으면 패턴이 보이고 패턴이 보이면 실수를 미리 막을 수 있다. 이것이 기록의 힘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회장님, 저는 글을 잘 못 씁니다. 그러나 기록은 글쓰기가 아니다. 기록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다.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묻고 그 답을 적는 것. 이것만 하면 된다.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잘 쓰려고 하다 기록을 포기한다. 그러나 나는 늘 말했다. 잘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쓰는 것이 중요하다. 화가 났다면 화났다고 적고 두려웠다면 두려웠다고 적어라. 감정을 솔직히 적어야 다음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감정으로 하루를 마감하고 부자는 기록으로 하루를 마감한다. 이것이 두 사람의 차이다. 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웠다. 기록은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 기록은 내가 얼마나 자주 실수하는지 보여준다. 기록은 내가 얼마나 배워야 하는지 일깨워준다. 기록은 나를 속이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나는 기록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랑했다. 기록은 나를 성찰하게 하고 성찰은 나를 미래로 이끌었다. 직원들 중 일부는 내게 물었다. 회장님, 기록이 그렇게까지 중요합니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기록하지 않는 사람은 어제의 실수를 오늘 되풀이하고 오늘의 실수를 내일 되풀이한다. 반복되는 실수는 가난을 만들고 반복되는 성찰은 불을 만든다. 나는 지금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기록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다. 오늘의 기록은 내일의 지혜가 되고 내일의 지혜는 평생의 자산이 된다. 이제 나는 다음 질문을 던지고 싶다. 그렇다면 기록을 어떻게 행동으로 바꿀 것인가? 기록은 시작일 뿐이다. 진짜 변화는 기록 이후에 찾아온다. 다음 이야기에서 나는 기록을 실천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그것이 당신의 내일을 결정할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아침에 계획을 세운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평생을 살며 단 하나의 결론을 내렸다. 아침의 계획은 즉흥이고 저녁의 계획은 전략이다. 하루 동안 벌어진 일을 가장 정확히 이해하는 시간은 저녁이다. 감정이 가라앉고 판단이 선명해지는 시간이 바로 저녁이다. 그래서 나는 늘 저녁에 내일을 설계했다. 오늘을 정리한 사람이 내일을 통제한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젊은 시절 나는 자금도 부족했고 사람도 부족했다. 그러나 나는 매일 밤 단 하나의 원칙을 지켰다. 내일을 종이에 적는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불안이 커졌지만 종이에 적으면 생각이 정리되고 불안이 사라졌다. 나는 늘 3가지를 적었다. 내일 반드시 해야 할 일 3가지. 내가 피해야 할 실수 1가지. 감사해야 할 사람 1명. 이 단순한 3가지가 나를 지탱했다. 해야 할 일 3가지는 내일의 방향을 잡아주었다. 사람들은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하려 하지만 사실 중요한 일은 3가지를 넘지 않는다. 하루가 흔들리는 이유는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내일의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분명히 적었다. 그리고 그 3가지 일에만 집중했다. 실수 1가지를 적는 것은 나를 지켜주었다. 인간은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는 성향이 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순간적으로 판단하며 피곤함 속에 경솔한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실수를 쓰면 다시 보게 된다. 다시 보면 피하게 된다. 피하면 성장한다. 감사해야 할 사람 1명을 적는 것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었다. 사람은 혼자 성공할 수 없다. 어떤 작은 도움이라도 내일을 바꾸는 씨앗이 된다. 나는 내 주변의 도움을 당연히 여기지 않았다. 누군가 나를 위해 수고한 일이 있다면 반드시 그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 다음날 작은 말 한마디라도 감사의 표시를 했다. 이 단순한 습관이 나를 적들과 동료들로부터 지켜주었다. 어느 날 나는 중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시절의 저녁을 떠올린다. 일정은 촉박했고 직원들은 지쳐 있었다.
보고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나는 그 모든 압박 속에서 홀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종이에 4줄을 적었다. 인력 재배치, 자재 수급 재확인, 현장 점검 우선순위 조정, 거래처 미팅 시나리오 준비, 그리고 이 4줄이 다음 날의 위기를 막았다. 새벽까지 고민하던 문제들이 아침이 되자 명확하게 풀렸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위기를 통제하는 것은 운이 아니라 준비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회장님은 운이 좋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웃는다. 운은 준비된 자의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겐 운도 보이지 않는다. 여러 해 전 한 직원이 큰 계약을 앞두고 불안해했다. 회장님, 내일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결과는 내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 밤 네가 얼마나 준비했는가에 달려있다. 그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했고 다음 날 완벽한 발표를 했다. 계약은 성사되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는 운이 좋았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운이 아니라 준비의 힘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내일의 문제를 아침에 해결하려 한다. 그러나 아침은 이미 늦다. 하루의 방향은 전날 밤에 결정된다. 아침의 계획은 세상이 움직인 뒤에 세우는 계획이고 저녁의 계획은 세상이 잠든 뒤에 세우는 계획이다. 차분한 마음으로 세운 계획은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매일 밤 내일의 나를 상상했다. 내일의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그리고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적었다. 그 과정은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 강력했다. 미래의 모습을 먼저 만든 뒤 그 모습에 맞는 행동을 설계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나를 수많은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했다. 나는 자주 말했다. 가난한 사람은 오늘을 살고 부자는 내일을 산다. 가난한 사람은 지금을 버티고 부자는 내일을 설계한다. 가난한 사람은 일이 생기면 반응하고 부자는 일이 생기기 전에 대비한다. 이러한 차이가 세월이 흐를수록 인생의 격차가 된다. 한 번은 큰 공사의 자금이 부족했던 적이 있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날 밤 모든 시나리오를 종이에 적었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지, 불가능하면 어떤 다음 단계를 밟을지, 어떤 조건을 양보할지,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할지. 그리고 다음 날 나는 그 계획대로 움직였다. 결국 거래는 성사되었다. 사람들은 내 침착함을 칭찬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침착이 아니라 준비였다. 준비된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다. 저녁의 계획은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내일의 내게 보내는 약속이다. 그 약속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성장시켰다. 오늘 하루가 아무리 힘들어도 저녁에 계획을 세우면 내일은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하루 10분의 계획이 인생을 바꾼다고 믿었다. 남들이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흘려보낼 때 나는 내일을 설계했다. 그 작디작은 차이가 세월이 지나며 엄청난 격차가 되었다. 나는 지금도 저녁이면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일의 나는 오늘보다 나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이 나를 다시 일으킨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내일이 두렵다면 오늘 밤 계획을 세워라. 봐라. 계획은 두려움을 없애고 두려움은 무지를 향하지만 계획은 길을 만든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할 시간이다. 계획이 아무리 완벽해도 인간관계가 엉키면 인생은 흔들린다. 다음 장에서는 나는 왜 저녁마다 사람을 정리했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자 한다. 나는 평생을 살며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돈은 감사가 있는 곳으로 흐르고 불평이 있는 곳에서 떠난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감사가 없으면 마음이 가난해지고, 아무리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가 있다면 마음은 부유해진다. 그래서 나는 매일 저녁 감사의 기록을 남겼다. 가진 것이 거의 없던 젊은 시절에도 나는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했다. 하루 종일 힘든 노동으로 지쳐 있었지만 밤이 되면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도 일을 할 수 있었다. 감사하다. 내일도 해가 뜰 것이다. 감사하다. 사람들은 물었다. 정 회장님, 그 상황에서 무슨 감사를 합니까? 나는 대답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법을 배우면 인생이 나를 이긴다. 어느 날 장대비가 쏟아져 공사 현장 전체가 멈췄던 적이 있다. 인부들은 불안했고 손해는 불가피했다. 모두가 한숨을 쉬고 있을 때 나는 저녁에 노트를 펼쳐 이렇게 썼다. 오늘은 손해의 날이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다치지 않았다. 감사하다. 자연이 잠시 쉬라고 한 날이다. 이 한 줄을 쓰자 마음이 이상하게 고요해졌다. 다음날 비가 그치자 현장은 더 단단해졌고 사람들의 마음도 더 안정됐다. 나는 그날 깨달았다. 감사는 현실을 바꾸지는 않지만 현실을 바라보는 나를 바꾼다는 것을.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뀐다. 감사는 결과를 직접 바꾸지 않지만 결과를 바꾸는 마음을 만들어준다. 회사가 흔들리던 IMF 시절, 나는 누구보다 큰 압박을 느꼈다. 언론은 부정적인 소식을 쏟아냈고 시장은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나는 매일 저녁 노트를 펼쳐 한 문장을 썼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 위기 속에서 배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돈보다 값지다. 그 문장이 나를 살렸다. 감사는 절망의 벼랑 끝에서 나를 붙잡는 손이었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불평하는 사람은 불행을 끌어당기고 감사하는 사람은 기회를 끌어당긴다. 실제로 회사 안에서도 늘 불평하던 사람은 결국 떠났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던 사람은 꾸준히 성장했다. 감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태도였다. 태도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나는 감사의 기록을 습관화했다. 오늘 도와준 사람의 이름을 적고, 오늘 배운 점을 적고, 오늘 놓치지 않았던 기회를 적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다음날 그 사람들에게 더 따뜻하게 대했고, 더 많은 것을 배웠고, 더 많은 기회를 발견했다. 감사는 마음을 흐리지 않고 마음을 맑게 한다. 감정이 흐려지면 판단이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면 실수가 늘어난다. 그러나 감사는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고 내일을 맑게 맞이하게 한다. 나는 감사하는 습관이 인간관계를 단단하게 만든다고 믿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혼자 남는다. 돈이 많아도 자리가 높아도 감사가 없다면 마음이 말라버리고 사람은 떠난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신뢰를 쌓고 관계를 단단하게 만든다. 나는 매일 저녁 나를 도와준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렸다. 현장 인부, 사무직 직원, 경비 아저씨, 심지어 나를 비판한 언론인까지. 그들 덕분에 내가 있었다. 감사는 관계를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이었다. 한 번은 큰 실수를 한 직원이 내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저를 해고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고 말했다. 누구나 실수는 한다. 그러나 그 실수를 감추지 않은 너의 정직함이 더 값지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그의 이름 옆에 이렇게 적었다. 정직한 사람 다시 믿을 수 있다. 감사는 사람의 가치를 보게 하고 사람을 성장하게 한다. 감사할 줄 모르면 사람을 잃고 사람을 잃으면 돈을 잃는다. 그러나 감사할 줄 알면 사람을 얻고 사람을 얻으면 돈은 자연히 따라온다.
나는 감사가 인생의 재테크라고 생각했다. 돈은 쓰면 줄지만 감사는 표현하면 늘어난다. 감사는 마음의 복리다. 오늘 감사하면 내일 더 감사할 일이 생기고 그 감사가 다시 기회를 불러온다. 나는 그것을 수없이 경험했다. 젊은 시절 작은 도움도 크게 느껴졌다. 누군가 밥 한 끼를 사주면 감사했고 조언 한마디를 해주면 감사했다. 그 감사의 마음이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었고 겸손함이 더 많은 사람을 내 곁으로 모았다. 감사는 사람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크게 만든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늘 믿었다. 가난한 사람은 없는 것을 세고 부자는 있는 것을 센다. 가난한 사람은 부족을 보고 부자는 남아있는 것을 본다. 그 차이가 마음의 차이고 그 마음의 차이가 결국 인생의 차이가 된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오늘 하루를 마치며 무엇을 세고 있는가? 실패를 세고 있는가? 아니면 감사의 이유를 세고 있는가? 실패를 세면 두려움이 쌓이고 감사를 세면 용기가 쌓인다. 하루의 끝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내일의 운명을 바꾼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해야 한다. 감사가 마음을 지킨다면 사람은 인생을 만든다. 다음 장에서는 왜 내가 매일 저녁 사람을 정리했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자 한다.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어떤 사람은 나를 도와주었고 어떤 사람은 나를 속였다. 그러나 나는 단 한 번도 사람을 탓하지 않았다. 사람을 잘못 본 것은 결국 나의 책임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매일 저녁 사람을 정리했다. 하루 동안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그들의 눈빛과 말투는 어땠는지 조용히 떠올렸다. 사람은 하루를 보면 인생이 보인다. 작은 습관 하나, 작은 태도 하나가 그 사람의 본질을 말해준다. 나는 그 진실을 누구보다 일찍 깨달았다. 젊은 시절 나는 한 협력업체 대표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회장님, 저희가 자재를 더 싸게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계약 기간을 조금만 늘려주십시오.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날 밤 나는 그의 눈빛을 떠올렸다. 웃고 있었지만 계산하고 있었다. 나는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이 사람은 말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이익을 맞추는 사람이다. 며칠 후 그는 다른 회사와 비밀리에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때 나는 다시 한번 확신했다. 저녁의 복귀는 배신을 막아주는 방패라는 것을.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는다. 회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상대하면서도 배신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밑도에 기록했다. 인간관계에서 실수는 피할 수 없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잊지 않았다. 내게 거짓말을 한 사람, 약속을 어긴 사람, 남의 공을 가로챈 사람. 이들은 모두 내 노트 속에 남았다. 나는 용서는 하되 경계는 풀지 않았다. 한 번은 현장 소장이 큰 실수를 했다. 자재 발주를 잘못 내 회사가 손해를 봤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나를 찾아왔다. 회장님, 저를 해고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고 조용히 말했다. 누구나 실수는 한다. 그러나 그 실수를 감추지 않은 너의 정직함이 너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날 밤 나는 그의 이름 옆에 이렇게 적었다. 정직한 사람 다시 믿을 수 있다. 그는 그 후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사람을 판단할 때 실수를 보지 말고 그 이후에 태도를 보아야 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감정으로 맺는다. 좋으면 가까워지고 싫으면 멀어진다. 감정은 흐르고 바뀌고 흔들린다. 그러나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부자는 감정으로 관계를 맺지 않고
원칙으로 관계를 맺는다. 그 원칙이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돈보다 큰 힘을 만들어준다. 나는 젊은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사람을 하루 만에 믿지 마라. 적어도 3번은 보아라. 위기 속에서 1번, 손해 속에서 1번, 유혹 속에서 1번. 평소의 태도는 누구나 포장할 수 있지만 위기 앞에서는 본성이 드러난다. 나는 그 장면을 절대 놓치지 않았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인간관계를 저녁에 복귀하면 사람의 결이 보인다. 오늘 누가 나를 실망시켰는가? 누가 나를 감동시켰는가? 누구와의 관계는 멀어져야 하고 누구와의 관계는 이어가야 하는가? 나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판단했다. 기록은 냉정하고 정확하다. 어느 날 나는 인생을 이렇게 정의했다. 돈 때문에 무너진 사람보다 사람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 훨씬 많다. 사업은 결국 사람의 문제이고 인생 역시 사람의 문제다. 그래서 나는 매일 저녁 사람의 신뢰도를 점검했다. 그 기록이 쌓여 결국 내 인맥의 자산이 되었다. 나는 한 임원에게서 거친 반박을 들은 적이 있다. 회장님, 그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그날 밤 나는 다시 그 장면을 떠올렸다. 그는 정말 나를 무시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회사를 살리기 위해 용기를 낸 것이었을까? 그렇게 생각하자 분노가 사라졌다. 다음 날 나는 그를 불러 말했다. 어제 내 말이 맞았다. 그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마음을 비우면 사람의 진심이 보인다. 마음이 막히면 모든 관계가 막힌다.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인연이 무너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연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작은 무관심, 작은 거짓, 작은 배신이 쌓여 무너진다. 반대로 작은 감사, 작은 신뢰, 작은 존중이 쌓이면 관계는 단단해진다. 그 시작은 저녁에 있다. 하루를 마치며 물어라. 오늘 나는 어떤 사람과 내일도 함께할 수 있는가?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사람을 정리하지 못하면 인생은 엉킨다. 나쁜 인연을 놓지 못하면 좋은 인연이 들어오지 않는다. 인간관계는 정리의 예술이며 저녁은 그 예술을 실천하는 시간이다. 다음 이야기는 몸과 마음을 지키는 법이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몸이 무너지면 마음이 꺼지고 마음이 꺼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저녁의 휴식을 새로운 시작으로 여겼다. 다음 장에서 그 이유를 말하겠다. 나는 젊은 시절 잠을 사치라고 생각했다. 자고 있을 때 남은 일한다는 말이 내 좌우명이었다. 새벽까지 일하고 해 뜨기 전에 다시 현장에 나갔다. 남들보다 2배로 일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어느 날 내 몸이 완전히 멈춰버렸다. 눈을 뜰 수도 없었고 손끝 하나 움직일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의사는 말했다. 이대로 가면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강하니 괜찮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강한 사람은 오래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 가는 사람이다. 오래 가려면 쉬어야 한다. 그날 이후로 나는 저녁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었다. 저녁은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었다. 하루 종일 부딪히며 닳아버린 마음과 몸을 다시 채우는 시간. 다음 날을 위한 충전의 시간. 나는 저녁이면 일을 내려놓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서류도 덮었다. 오직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시간을 만들었다. 잠시 산책을 하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생각을 정리했다. 그 시간이 짧아도 다음 날의 나를 완전히 바꾸어 주었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과로는 충성심이 아니다. 무능의 변명이다. 몸이 지치면 판단이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면 실수가 잦아지고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더 일하게 되고 결국 무너진다.
나는 이 악순환을 끊었다. 일을 줄인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한 것이다. 저녁의 휴식은 시간의 낭비가 아니라 능력의 재충전이다. 어느 날 해외 프로젝트에서 직원들이 밤새 일하고 있었다. 마감이 급했고 모두 초조했다. 나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새벽 3시 나는 갑자기 말했다. 모두 멈춰라. 지금 더 한다고 완성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집에 가서 자라. 직원들은 당황했다. 회장님 마감은 내일입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지친 머리에서는 좋은 생각이 나오지 않는다. 자고 일어나면 내일 훨씬 잘 풀릴 것이다. 다음 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몇 시간 동안 붙잡고도 풀지 못했던 문제가 단 1시간 만에 해결된 것이다. 나는 그날 확신했다. 휴식은 문제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해결을 빠르게 한다는 것을.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다. 아무리 바빠도 잠은 지켰다. 사람들은 물었다. 회장님은 그렇게 바쁘신데 어떻게 규칙적으로 주무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몸이 망가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몸이 자산이고 건강이 기반이다. 나는 수면을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전략이라고 생각했다.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 뇌는 정리하고 마음은 안정된다. 나는 밤의 수면이 낮의 전략보다 중요하다고 믿었다. 가난한 사람은 피곤할수록 더 일하고 부자는 피곤할수록 멈춘다. 피곤할 때 멈추어야 비로소 방향이 보인다. 피곤한 몸으로 계속 달리면 결국 잘못된 길로 들어선다. 나는 저녁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 나는 얼마나 쉴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스스로에게 대답했다. 충분히 노력했으니 지금은 쉬어도 된다. 이 말이 나를 위로했고 다시 일어나게 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도 배운 것이 있다. 어릴 적 아버지는 농사일을 마치면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가만히 서 계셨다. 나는 물었다. 아버지,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다. 하늘을 바라봐야 마음이 숨을 쉰다. 그 말은 오랫동안 내 안에 남았다. 아무리 바빠도 마음이 숨 쉴 틈을 줘야 한다. 그것이 진짜 강함이다. 나는 저녁에 때로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끼고 그냥 고요히 앉아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생각을 멈출 때 진짜 생각이 시작된다. 머리가 복잡할수록 쉬어야 한다. 고요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태어난다. 수많은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가 바로 그 고요한 저녁에서 나왔다. 나는 저녁마다 내 몸의 신호를 점검했다. 오늘 나는 얼마나 지쳤는가? 무엇이 나를 무겁게 만들었는가? 어떤 감정 때문에 힘이 빠졌는가? 그리고 그 피로의 원인을 종이에 적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면 마음이 병든다. 마음이 병들면 판단이 흔들리고 판단이 흔들리면 인생 전체가 흔들린다. 나는 몸의 언어를 들으려고 노력했다. 그것이 나를 지켜준 가장 현명한 습관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일을 원하지만 나는 더 깊은 에너지를 원했다. 집중력 없는 10시간보다 완전한 집중의 5시간이 훨씬 강력하다. 집중을 만드는 비밀은 휴식이다. 쉬는 사람만이 다시 뛸 수 있다. 나는 저녁이 정지가 아니라 리셋이라고 믿었다. 하루의 피로를 버리고 새로운 정신으로 내일을 맞이하는 시간. 몸이 쉬면 마음이 깨어나고 마음이 깨어나면 내일이 보인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할 차례다. 몸을 쉬게 했다면 이제 마음을 비워야 한다.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기회가 들어오지 않는다. 다음 장에서 나는 마음을 비우는 법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나는 평생 수많은 위기와 실패를 겪었다. 때로는 배신을 당했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손실을 겪었으며, 때로는 이유 없는 비난을 마주했다. 그러나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단 하나의 이유였다. 나는 비우는 법을 알았다. 사람들은 쌓는 법은 배우지만 버리는 법은 배우지 못한다. 그러나 진짜 부자는 먼저 비운다. 가난한 사람은 마음속에 불필요한 감정을 쌓고 부자는 그것을 매일 밤 비운다. 나는 저녁마다 하루를 돌아보며 마음에 남은 찌꺼기를 털어냈다. 오늘 누구에게 화가 났는가? 무엇이 나를 괴롭히는가? 어떤 비교심이 나를 흔들었는가? 나는 하나하나 적었다. 적는 순간 감정은 힘을 잃고 마음은 가벼워졌다. 비움은 단순히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는 과정이었다. 나는 사업을 하며 많은 상처를 받았다. 배신을 당한 날은 밤새 뒤척였고 억울한 비난을 들은 날은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그런 날이 반복되자 나는 깨달았다. 분노는 상대를 해치지 않지만 나를 파괴한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나는 절대 분노를 데리고 잠들지 않겠다. 분노 대신 희망으로, 원망 대신 감사로, 비교 대신 나만의 길로 잠들겠다. 어느 날 큰 계약을 앞두고 있던 고객이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 회사는 큰 타격을 입었고 직원들은 분노했다. 나 역시 속에서 불이 치솟았다. 그러나 그날 밤 나는 조용히 노트를 펼쳐 이렇게 적었다. 그를 원망하지 말자. 그가 떠나서야 진짜 동반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이 한 문장을 쓰는 순간 분노가 내려앉고 새로운 길이 보였다. 며칠 후 우리는 더 좋은 고객을 만났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비우면 반드시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는 진리를. 나는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았다. 그들은 늘 누군가를 원망했다. 부모를 원망하고 상사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운명을 원망했다. 심지어 스스로를 원망하기도 한다. 그들의 하루는 불만으로 시작해서 후회로 끝났다. 그러나 부자는 다르다. 부자는 원망하지 않는다. 대신 묻는다. 이 사건이 내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저녁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 나를 무겁게 만든 감정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감정을 흘려보냈다. 후회도, 미움도, 두려움도, 집착도 모두 내려놓았다. 마음이 가벼워야 내일이 열린다. 무거운 마음으로 자면 가난한 내일이 오고 가벼운 마음으로 자면 풍요로운 내일이 온다. 나는 한 임원이 회의 중 내게 거칠게 반박한 나를 기억한다. 그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그날 밤 다시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는 정말 나를 무시한 것인가? 아니면 회사의 미래를 위해 용기 내어 말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자 분노는 사라지고 그의 진심이 보였다. 다음 날 나는 그를 불러 말했다. 어제 내 말이 맞았다. 그는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비움은 용서이고 용서는 리더의 품격이라는 것을.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마음은 방과 같다. 매일 치우지 않으면 먼지가 쌓이고 먼지가 쌓이면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결국 숨을 막는다. 마음도 그렇다. 작은 미움, 작은 후회, 작은 비교가 쌓여 결국 인생을 짓누른다. 그래서 나는 저녁마다 내 마음을 닦았다. 하루 동안 들어온 감정을 털어내고 깨끗한 마음으로 잠들었다. 그 습관이 나를 어떤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했다. IMF 시절 나는 큰 손실을 보았지만 그날 밤 손실 금액을 적지 않았다. 대신 직원들의 이름을 적었다. 살아있는 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이 내 마음을 다시 일으킨 힘이었다. 비움은 재기의 시작이었다. 나는 인생을 바다로 비유하곤 했다. 바다는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며 비워야 다시 채워진다. 인생도 그렇다. 비워야 새로운 파도가 들어온다.
끊임없이 채우려는 사람은 결국 고여 썩지만 비우는 사람은 늘 흐르고 새롭다. 나는 지금도 저녁이면 이렇게 말한다. 오늘의 감정은 오늘 끝내자. 내일로 가져가지 말자. 미뤄진 감정은 썩고, 썩은 감정은 판단을 흐리고, 판단이 흐리면 인생이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매일 감정을 비웠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는 무엇이 쌓여 있는가? 미움인가, 후회인가, 비교인가, 두려움인가? 그것을 내일로 가져가면 내일도 오늘과 같다. 그러나 오늘 비우면 내일은 달라진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할 시간이다. 마음을 비웠다면 이제 채워야 한다.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바로 배움이다. 다음 장에서는 왜 내가 매일 저녁 배움을 기록했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자 한다. 나는 평생 동안 한 가지 믿음을 놓지 않았다. 배움이 멈추면 인생도 멈춘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는데 내가 멈추어 서 있으면 어느 순간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진다. 그래서 나는 매일 저녁 배웠다.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젊은 시절에도 나는 배움을 포기하지 않았다. 돈이 없어 책을 살 수 없을 때는 버려진 신문을 주워 읽었고, 시간이 없을 때는 일하다 들은 한마디를 다시 곱씹으며 배움으로 삼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배움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만난 노동자들도 나의 스승이었다. 한 번은 나이 많은 인부가 나에게 말했다. 정 사장 인생은 손이 아니라 머리로 사는 거요.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꾸었다. 그날 밤 나는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배운 한 문장, 머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손도 헛돈다. 이 문장이 내 평생의 원칙이 되었다. 나는 하루의 경험을 공부로 바꾸는 사람이었다. 어떤 일이든 그냥 지나가지 않았다.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는지, 내가 놓친 것은 무엇인지, 다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질문은 배움의 시작이다. 질문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고, 변화가 없으면 성장도 없다. 사람들은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은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현명하십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지만 세상에서 배웠습니다. 실패에게 배우고 사람에게 배우고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배움은 장소에 있지 않고 태도에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심지어 나보다 어린 직원에게도 물었다. 이 기술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 숫자의 의미는 무엇인가? 직원들은 처음엔 놀랐다. 회장님이 이런 걸 물으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배움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 배우는 자가 항상 위다. 가난한 사람은 배움을 지식으로만 생각한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배우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부자는 배움을 삶으로 생각한다. 배움은 시간이 남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일부로 만드는 것이다. 나는 매일 저녁 10분이라도 신문을 읽고 책을 펼치고 생각을 정리했다. 10분은 짧아 보이지만 10년이 지나면 인생을 바꾼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방향이다. 한 번은 해외 출장 중 비행기에서 젊은 사업가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새로운 기술과 시장의 흐름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나는 조용히 들었고 중요한 부분을 메모했다. 몇 년 후 그 기술은 실제로 세계를 흔들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배움은 미래를 예행 연습하는 것이다. 저녁에 배운 작은 지식이 어느 날 큰 기회가 된다. 배움은 쌓이지 않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폭발한다. 그것이 성장이다. 나는 저녁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새로 배웠는가? 이 질문이 나를 매일 조금씩 새롭게 만들었다.
배움이 멈춘 날은 내 인생이 멈춘 날이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배움이 없으면 나태해지고 나태해지면 몰락이 시작된다. IMF 시절 수많은 기업이 무너졌지만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은 기업은 다시 일어섰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파괴이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교과서였다. 나는 매일 밤 성공한 사람들의 전기를 읽었고 세계 경제를 분석했고 기술의 흐름을 살폈다.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다. 한 글자, 한 문장도 생소했다. 그러나 읽다 보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던 흐름이 보이고 흐름이 보이면 기회가 보인다. 나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다들 자는 시간에 부자는 배운다. 가난한 사람은 피곤하면 잠을 청하고 부자는 피곤하면 책을 펼친다. 몸은 피곤해도 배움은 마음을 가볍게 한다. 배운 사람만이 스스로를 이긴다. 나는 또 이렇게 말했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책을 읽지만 변하지 않는다. 그들은 정보를 쌓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나는 달랐다. 책 한 줄을 읽어도 그 안에서 인생의 원리를 찾았다. 한 철학자의 말 성공은 준비된 우연이다 라는 문장을 보고 나는 생각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우연도 보지 못한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사업 전략으로 바꾸었다. 진짜 배움은 적용에서 시작된다. 배운 것을 내일의 행동에 연결해야 진짜 힘이 된다. 나는 매일 10분의 배움을 다음 날의 결정에 반영했다. 이 작은 반복이 큰 차이를 만들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세상은 변하고 배움은 그 변화를 따라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가난이 시작된다. 하루의 끝에서 배우는 사람은 내일을 이긴다. 저녁은 피로의 시간이 아니라 지혜의 시간이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배웠는가? 그 하나의 배움이 당신의 10년을 바꿀 것이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할 차례다. 하루의 끝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 다음 장에서 나는 가난한 저녁과 부자의 저녁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차이가 어떤 운명을 만드는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의 하루를 보아왔다. 그들은 모두 같은 아침을 맞이했지만 전혀 다른 저녁을 살았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깨달았다. 가난한 사람의 저녁과 부자의 저녁은 다르다. 그 차이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된다. 가난한 사람은 하루가 끝나면 이렇게 말한다. 오늘도 힘들었다. 내일도 별다를 것이 없겠지. 그러고는 TV를 켜고 술잔을 기울이며 하루를 덮어버린다. 그들의 저녁은 소모의 시간이다. 그러나 부자의 저녁은 조용하다. 그들은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을 설계하며 자신을 돌아본다. 그들의 저녁은 투자와 성찰의 시간이다. 같은 24시간이라도 마지막 1시간이 인생을 가른다. 젊은 시절 나는 늘 저녁을 특별한 시간으로 여겼다. 현장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설 때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오늘의 나보다 나은 내일의 나를 만들자. 그래서 나는 하루의 마지막 시간을 언제나 내일의 밑그림으로 사용했다. 그 작은 습관이 평생의 성공을 만들었다. 사람들은 묻는다. 회장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는 단호하게 대답한다. 저녁을 다스리는 사람이 인생을 다스린다. 아침의 다짐은 누구나 하지만 저녁의 성찰은 선택한 사람만 한다. 낮에 넘어져도 저녁에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결국 인생에서 승리한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낮에는 실패했지만 저녁에는 자신을 세웠고 결국 누구보다 높은 곳에 올라섰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저녁은 하루의 마지막이 아니라 내일의 시작이다. 저녁을 잃으면 내일도 잃는다. 하루가 무너져도 괜찮다.
저녁만 살아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어느 날 본사불이 늦도록 켜져 있었다. 한 젊은 직원이 혼자 남아 있었다. 내가 물었다. 왜 아직 퇴근하지 않았나? 그는 말했다. 오늘 실수한 것이 마음에 걸려서 내일은 더 잘하고 싶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늘의 실수를 배움으로 바꾸는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그 젊은이는 훗날 회사의 핵심 인재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부자의 전역이었다. IMF 이후 많은 젊은이들이 절망했다. 직장을 잃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낮이 무너져도 괜찮다. 저녁이 남아있다. 하루의 끝에서 스스로를 다시 세우는 사람은 어떤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는다. 나 역시 그랬다. 실패가 찾아올 때마다 나는 저녁마다 나를 다시 일으켰다. 저녁은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 힘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성공을 운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단호히 말한다. 성공은 습관이다. 그 습관의 출발점이 바로 저녁이다. 저녁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인생을 통제하고 하루의 끝을 다스리는 사람이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그날 저녁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나는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그리고 그 다짐을 평생 지켰다. 세월이 흐르고 회사가 커졌어도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것이 나의 근간이었고 모든 성공의 뿌리였다. 나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저녁을 바꾸어라. 하루의 마지막을 허투루 보내지 마라. 감정의 쓰레기를 버리고 감사로 마음을 채우고 내일의 계획을 세우고 오늘의 배움을 기록하라. 그 한 시간이 당신의 10년을 바꾼다. 부자가 되는 것은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하루를 지배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힘은 아침에도 낮에도 생기지 않는다. 오직 저녁에 생긴다. 저녁의 생각이 내일의 행동을 만들고 내일의 행동이 인생을 만든다. 나는 지금도 매일 밤 이렇게 속삭인다. 오늘도 배웠다. 오늘도 견뎠다. 내일은 더 나아질 것이다. 그 한마디가 나를 움직였고 내 인생을 만들었다. 여러분 기억하라. 부는 하루의 끝에서 태어나고 가난은 하루의 끝에서 시작된다. 오늘 밤 당신의 저녁이 당신의 내일을 바꿀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 당신의 저녁을 쓰라. 그러면 당신의 인생이 다시 쓰일 것이다.